근데 우리는 총선 백서를 좀 내야 되는데 이걸 갖고 특정인을 까는데 이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총선 백서는 사실 기대도 안 되니까 우리 신지 교수님이 총선 백서 한번 써볼 마음 아니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너무 맺힌 게 많아가지고 총선 때 정말 이렇게 총선 백서 쓰려고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총선 때 막 서민 교수님이 되게 분노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지금은 그게 부질없었어. 한때는 막 장혜찬 때문에 막 분노하셔서 왜 장혜찬 공천 왜 취소하냐고. 근데 지금 막 장혜찬 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참 이렇게 일관성이 없네. 아니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오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중심을 잡고 가는 오똑인데 이쪽에서 건너면 이렇게 가고 저쪽에서 가면 그 반동을 사용해서 어쨌든 우리는 중심을 잡잖아요. 아니 그때는 장혜찬이 보수의 적들을 공격하는 최고의 스피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지지했지만 그쵸. 지금은 내부를 총질하는 최고의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제 지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상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서민 교수님은 예. 그 자리에 있는데 장혜찬이 변한 거라고 예. 얘기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중심에 있고 싶어. 근데 자꾸 이쪽에서 하면 우리는 오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반동으로 넘어와. 그러니까요, 한 번 와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치면 우리는 한 번 이쪽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더라 크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총선 백서 때 뭐 장혜찬의 공천을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한들 지금의 장혜찬 씨의 모습이나 이런 게 또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제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어쨌든 간에 유의미한 기대치 못 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에 이제 뭐 지선이고 대선이고 해야 될 텐데 거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총선을 발판으로 뭐 전략서는 이제 제가 쓰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특기잖아, 보수 전략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큰 담론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찌질하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이런 건 다 자기들 얘기잖아요. 기소 이런 얘기는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잘못 따지는 게 의미도 의미가 없고 보기도 없어요. 싫어. 왜냐면 그냥 우리는 화가 날 뿐이에요. 왜냐면 이 정부 왜 뽑았어 보수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공정. 하던 거 공정하게 잘하라고. 근데 공정하게 지금 이재명을 처단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이 정치적으로 정치를 복원해서 어떻게 지금 국가 공동체, 가족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를 복원해서 법치를 구현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네. 만들고 이런 담론을 얘기해야지. 하다못해 이대남들은요 군 가산점 부활, 사법시험 부활,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 이런 거에 지금 목매달고 있는데 그쵸, 그쵸.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담론이 지금 당대표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뭐 나경원 씨가 여가부 폐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원희룡이나 한동훈 이거는 정부 자체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이대남들이 아주 그냥 펜코에 도배를 할 거예요. 여가부 폐지 진짜. 네, 그러면은 흥행이 될 거야. 저는 진짜 되게 한심한 게 보수 정권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통치할 테니까 니는 따라와. 똑같은 말도 맞아. 되게 듣기 나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요새 사람들은 뭐에 빈정상합니까? 막 맞아요, 갑질당하고 맞아요. 을질당하는 건데 이제 빈정상하는데 마치 국민들이 을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25만 원도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람들 다 알아요. 25만 원 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갈 수 있다는 거 알아. 근데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아, 나 지금 되게 힘들고 외로운데 얘네들 그래도 척이라도 해주네? 마음이라도 써주네? 그런 느낌이에요. 터치가.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예산 삭감도요. R&D 예산 삭감 이러니까 줬다가 막 뺏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 퇴출. 그다음에 하위 능력자 퇴출 이런 거 사람들이 문제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사람들한테 뭔가 이재명표 뭐가 있다는 브랜드 됐잖아요. 제 말이 뭐라도 한다고.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표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 한동훈 위원장 그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총선 때 정책적으로 조금 전략이 맞아요. 약했다는 생각이 아젠다가 드는데 약했어.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거는 주변에 이렇게 정책 위반하는 뭐 그런 팀이 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좀 학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일단은 저는 이제 이분의 캐릭터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뭐 똑똑하고 어쩌고 다 떠나서 국민들이 보는 그 드라마예요. 그쵸. 일일 드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드라마가 보여지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보수당은 약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잘 나가는 공주님 부유하게 유복하게 잘하고 성격 좋아, 매너 좋아, 성격 좋고 매너 좋잖아. 그런 사람들이 꼬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그런 친구들이고 약간 민주당 친구들은 뭐냐면 완전 일진들. 시골에서 막 자라서 올라온.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가서 뭐 강남 한번 접수해 보자 막 우리 파, 우리 뭐 저
뭐 복숭아파 한번 붙어봐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극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파가 딱 민주당을 접수하는 그런 활극. 맞아. 훨씬 더 옐로우 티켓. 막 폭력도 있고 역동적이야 여기는. 근데 그러네, 여기는 그러네. 원래부터 막 그냥 맞아.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친구. 맞아. 서로 막 이런 거예요. 맞아. 어느 정도의 도덕 감정이나 이런 뭐랄까요, 이렇게 제도의 수행을 받고 성취를 일구신 분들은 안정을 추구하고 반칙을 안 하는 걸 좋아하고 평화를 좋아하니까 보수를 지지하겠지만은 약간 일반적으로 이제 그 드라마 도파민을 원하는 분들은 민주당이 재밌단 말이에요. 그쵸. 화끈하고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쪽은 흥행이 안 맞아, 되니까. 맞아. 그리고 흥행이 안 되는 데다가 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배우들 중에 심지어 보면 이재명은 출생의 비밀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륜도 있고. 그래. 트럼프는 항상 뭐든지 어떤 뉴스를 자기한테 부정적인 뉴스를 자기한테 유리한 뉴스로 바꾸는데 바꾸죠. 그 바꾸는 게 뭐냐면 뉴욕타임즈 기자한테 기사거를 주는 거야. 누가 자기를 욕하면은 더 화끈한 걸로 그 더 기사를 세게. 덮어버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기사를 내가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살인, 섹스, 살인, 섹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는데? 아무튼 세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기사를 내는지 아세요? 그 첫 번째 부인이 자기 막 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사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자기 두 번째 부인이 자기가 결혼한 이유가 자기 두 번째 부인이 내 일생의 최고의 섹스를 트럼프와 나눴다. 그거를 뉴욕포스트에 주니까 사람들이 막 최고의 섹스를 트럼프랑 했대. 그게 모든 타블로이드를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혜경도 그 정도 내줘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 이번에 네. 뭐 총격 이후에 그 네, 행동도 되게 막 쇼맨십이 대단했는데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쇼맨십 좀 길러야 그러니까 되는 한동훈 거죠.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좀 비호감적인 그런 안티 세력이 생겨났냐면 너무 잘나서 그래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장점은 단점, 단점은 장점이라고. 근데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면 원래 여배우들도 보면은 그 세기의 여배우들은 뭔가 자기의 그 가슴 아픈 스토리가 많아요. 맞아요. 마릴린 monroe도 그렇고 맞아. 최진실 씨, 고 최진실 씨도 되게 마릴린 monroe적인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감정을 되게 아니 어떻게 김혜수가 한다고. 유해진이랑 사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했어요. 더 좋아했어. 못생긴 남자랑 예. 사귀니까. 이효리도 그렇잖아. 이상준이랑 예, 사귀니까 맞아요. 여자들이 맞아요. 경계심을 안 맞아요. 갖잖아.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전국의 해법은 김건희 여사가 똥땡이가 되는 거라고 예.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좋아해. 그럼 김건희 비호감이 사라져. 김정숙 씨는 샤넬을 입었든 구찌를 입었든 관심이 없어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는 보세를 입었나, 뭐 에코백을 들었나, 명품을 들었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에코백 안에 샤넬이 들어있다는 등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처럼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권에 대한 비호감 많이 사라져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극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페이소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김태희 씨가 학벌이 되게 좋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김태희 씨도 되게 인간으로 봤을 때 매력이 많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밝고 항상 그리고 되게 예의도 바르고 착하신 것 같은데 인간으로 봤을 때. 근데 배우로서 봤을 때는 뭐 송혜교 씨나 전지현 씨보다 매력도가 떨어지죠. 약간 그런 흥행 그치, 작도 그치, 그렇고. 그치, 왜 그러냐면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기를 자기가 못한다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야. 항상 칭찬만 받았는데 맞네. 리뷰가 나쁘게 달리니까 울고 막 연기를 그래서 연기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연기 선생님이 원래 연기 가르칠 때 이렇게 한대요. 김유진 대표님 지금 여기서 우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살면서 가장 슬펐던 억울하고 일을. 열받았을 때 생각해 보니까 김태희 씨가 그랬다는 거야. 살면서 억울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최대의 어떤 약점은 이제 본인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러네. 일생을 아쉬워 본 적 없죠. 그리고 일생을 뭐 찌질해 맞아요, 본 적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일생을 꼴찌에서 맞아요. 뭐 쪽팔려 본 적 없죠. 그러니까 1등길만 걸었던 사람은 억울해 본 적이 없고 그러네. 시스템에 불만이 그러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난 항상 내가 나만 잘하면 항상 좋은 결과를 그러네. 얻었으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멘토가 되고 희망도 되지만 항상 그 시스템에 불만이 많고 그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 네. 문제 인식이 되게 취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 보면 이분이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잘 시스템의 수혜를 받아 잘 자란 사람의 어떤 시혜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사람들과 정서가 그치, 거리감이 그치, 생기는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뭐냐면 이재명은 막 나는 어렸을 때 과일이 먹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과일이라도 맘 놓고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애들 과일을 넣어줬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감정이입이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는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게 감정이입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등을 하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참고 견뎌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뭐냐면 좌천당하고 이게 그쵸, 이 그쵸, 사람한테는 지금 자산이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산이 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유난 갈등이나 그 당에서 되게 공격을 받는 거라든가 그게 정책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실현은 정치적 자산이다. 그쵸 그쵸. 근데 아젠다를 던지는 거에 있어서 약간 그 사람들의 페이소스를 자극하는 그런 게 시장에서 잘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재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그냥 저 사람들 저 일진이 막 있는데 저 일진이 뭐 착한 일진이야. 나한테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일진. 그리고 나한테 내가 친하면 좋은 덕보는 일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서사가 많이 무너졌어요. 뭐 권선징악이라던가 네네. 이런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던가 막 그런 게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요새는 다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막 잘난 사람 막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렇게 모범생으로 사는 거 힘들죠. 저는 나경원 의원님 되게 존경해요. 그렇게 그쵸, 살기 그쵸, 그쵸, 쉽지 않아요. 그쵸, 그쵸. 이게 전지현이 옛날에 뭐 도둑들에서 뭐 이렇게 태어나기가 쉬운 줄 알아 이러는데 사실은 뭐 그런 스펙과 그런 걸 유지하는 거 맞아요 그런 힘들어. 피부, 그런 외모 유지하는 것도 맞아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1차적으로는 질시를 하지. 저 사람 저렇게 막 나도 스토리는 많어. 저렇게 태어나기 쉬운 게 아니야. 서민 교수님이에요? 저예요. 너무 미소년인데? 아니 어려웠습니다. 아니 진짜 지금 얼굴 찾으셨네. 쌍꺼풀하셔가지고 오히려. 근데 아니고 지금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막 너무 당하잖아요. 그 TV 토론에만 한번 셋이 미쳐가지고 물어뜯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가. 맞아. 그러니까 고난을 예. 하고 공감을 해줄수록 맞아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적들한테 고난을 당할 때 자기의 지지층과 그 고난을 함께 겪어나가고 극복하면서 서사가 생기는 거고, 맞아요. 인간미가 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비록 그런 이제 태생적으로 1등길을 걸은 사람이 정치를 막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막 인생 풍랑을 겪은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시야가 이렇게 고정될 수밖에 없는데 약간 이제 시스템과 법칙에 대한 자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공감을 얻어나가는 그쵸, 거는 그쵸. 인간적인 서사와 교류, 공감 능력, 그다음에 함께 그 역경을 뚫고 나가는 정서적인 싱크. 그쵸. 예, 지지층과의 정서적 싱크 그거를 넓혀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시험 문제 풀어서 이렇게 답을 내는 맞네.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중에 서사가 필요한데 한동훈 위원장이 서사를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정치인의 어떤 권력 의지라던가 자기의 그런 이제 헌신성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신선했는데 그분은 그런 권력 의지라던가 막 그런 그러니까 게 좀 부족했다. 아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안철수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엘리트로 살아왔잖아요. 그치, 다 그리고 엘리트로 많은 살아왔지. 기대를 받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시련을 되게 꼿꼿하게 잘 뚫고 나가는데 맞아. 우리 한동훈 안철수는 씨는 시련 있을 때마다 마라톤을 하고. 마라톤하고 해외를 그리고 해외 나가고. 나가고 근데 한동훈 씨는 어쨌든 그거를 독배라고 해도 난 마셔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게 약간 좀 상남자적인 그런 게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가지고 있는 그 정책 자산이 반짝반짝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딱 그 대표님 말씀해주신 그 싸움하는 능력 그거는 진짜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보수에서 못 봤던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두 번째로는 또 좋은 강점이 뭐냐면 미디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보수의 그 기존의 그런 그 비하적인 되게 그러니까. 낡고 맞아. 굉장히 노후하고 겉에 그리고 찌든. 예. 막 꼰대 같고 그런 이미지를 확 그냥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그 화이트 칼라 중도층에서의 그 뭐 소구력이 있어요. 예, 그런 호감 같은 거, 막연한 호감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 사람은 좀 다를 것 같아. 말 좀 통할 것 같아. 합리적일 것 같아. 그런 거. 그리고 약간 이분이 언론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강점이 되게 있어요. 왜냐면 그 검찰 때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미디어가 뭘 좋아하고 어떻게 아젠다 이런 걸 뽑을 수 있고 그런
미디어 감각이 되게 뛰어나서 이분이 지금도 보면은 많은 정적들의 공세를 그런 미디어를 우군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요. 헤쳐나가는 그러니까요. 자기만의 무기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일단 조중동이나 뭐 종편이나 이런 주류 메인스트림 언론인이 좋아하는 그런 약간 논리력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본인이 결벽증 환자처럼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되치기 당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말하기가 좋아. 예. 정정당당하게 예, 정면적도 할 수 이게 있고.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정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치당할 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치를 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동안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부정비리를 안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걸 얘기했을 때 쟤네가 걸고 넘어올 게 별로 없어. 우리 지금 구 작가님이 계속 이제 옛날 사진 뭐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디서 지금 이거를 다 깜짝- 어디서 떼요? 유치원 사진은 내가 난 것 같은데요, 한동훈 위원장보다. 이거 내가 나. 너무 저거 귀여워. 나, 저거 나야. 아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아 귀여워. 서민 교수님 되게 귀티나신다. 진짜 모든 얼굴이 다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어. 입도 아래로 향하고 눈도 아래로 향하고 다 이렇게 너무 착해, 너무 착해. 한 방향을 가르쳐 이목구비가. 근데 서민 교수님은 정말 인상이 너무 선하셔가지고. 저때가 제 화양연화입니다.